네, 안녕하세요. 셀러의 정석입니다. 구매대행 맨 땅가이드 6강까지 따라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이 6강 강의는 1강부터 5강까지 들으신 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는 퍼센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상품을 소싱도 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싱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이 셀러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셀러라이프 결제 정보를 보면 멤버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매달 21,000원이긴 하지만 셀러라이프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멤버십 요금이 기본 할인 30%에서 추가 할인 20%가 들어가서 만원대 중반에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셀러의 정석 코드를 이용을 하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추가로 20%까지 더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을 구독을 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시도록 할게요. 이 기능이 있어야 오늘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멤버십을 이용을 하시면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건데 컴퓨터에 엑셀이나 또는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지 오늘 소싱하는 방법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러라이프에 가입도 하셨고, 그리고 멤버십까지 등록을 하신 상태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셀러 소싱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테고리 소싱 눌러주세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분류에서 3차 분류까지 하시고 싶으신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시간 예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랑 꼭 똑같은 걸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 제가 마음대로 한번 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분류에서는 스포츠 레저를 선택을 하고요. 2차 분류에서는 캠핑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차 분류까지는 하지 않고 2차 분류까지만 하고 여기 돋보기 버튼 눌러서 검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기능을 멤버십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가려져 있고, 엑셀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화면은 멤버십을 가입을 하셨을 때 카테고리 소싱 화면입니다. 자, 똑같이 스포츠 레저랑 캠핑까지 선택을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는 여기에서 신규 진입 키워드에 동그라미가 위에 오도록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엑셀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을 열고 나면 여기 뭐 제한된 보기 해제하겠는지 물어보는데 편집 사용 버튼 눌러주시고,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엑셀을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터링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규 진입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생겨난 키워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키워드가 아닌 것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신규 진입 키워드를 하시던 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예시로 소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동그라미만 선택을 하고 X는 제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랜드 키워드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동그라미,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X가 나오는데, 브랜드 키워드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동그라미는 제외하고 X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개월 검색량, 이게 중요한데요. 키워드 한 달 검색량을 기준으로 해서 키워드를 소형, 중소형, 대형 키워드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이 소형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를 나누는 기준은 셀러들마다 다르고, 또 사입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도 다르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3만 건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4만 건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 키워드는 5천 건 미만인 거, 중소형 키워드는 5천에서 4만 건 사이, 대형 키워드는 4만 건이 초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잡아놨는데, 이 한 달 검색량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소싱을 하실 때 중소형 키워드를 위주로 소싱을 해주시는 게 판매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만 건, 5천 건 이렇게 기계처럼 딱 잘라서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5천 건보다 조금 더 검색량이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4,300건인데 나는 소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이 5,000건에서 4만 건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기를 딱 기계처럼 잘라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5,000건에서 4만 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000건보다 좀 더 낮아도 4만 건보다 좀 더 높아도 내가 소싱하고 싶으면 소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소싱을 하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이게 소싱 할 때의 검색량이랑 그리고 제목을 만들 때 그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소싱을 할 때의 기준, 그거는 중소형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소싱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좀 만져줄 건데요. 여기 최근 1개월 검색량에서 여기 아래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숫자 필터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범위, 해당 범위라는 걸 눌러주면 됩니다. 이 해당 범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검색량을 원하는 숫자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그 사이 안에 들어간 필터가 적용된 값만 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그냥 아까 전에 5000이라고 했지만 혹시나 4000대 좀 괜찮은 키워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4000이라고 잡고, 그리고 4만 건까지라고 해놨지만 조금 더 좋은 키워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 또 그냥 45,000건까지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되어 있는 키워드는 딱 4개만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키워드가 캠핑 롤 테이블 접이식, 그늘막, 면 타프렉 타프 뭔지 모르겠고요. 캠핑 의자 1+1 롱 릴렉스 체어, 이렇게 뭐 4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아무거나 한번 여기서 정해볼 건데, 저는 캠핑 롤 테이블 접이식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하셔도 될 건데 일단 상표권에 위반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캠핑 롤 테이블 접이식 이거를 제가 한번 그 소싱을 해도 괜찮은 제품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셀러 라이프 다시 들어오셔서 키워드 검색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키워드 검색으로 들어오시고 나면 방금 전에 엑셀에서 보셨던 제품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검색하시면 이 키워드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최근 30일 검색량이 나쁘지 않네요. 5,000건은 안 되지만 거의 어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봤을 때 갑자기 생겨난 신규 키워드라서 이렇게 이전에는 검색량이 하나도 없다가 이 뒷부분부터 검색이 조금 되기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품도 찾아보고 상품 제목도 만들어 보고 이제 업로드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팝하고를 여셔가지고 상품을 업로드할 때 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웨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네이버 웨일, 여기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퍼센티 확장 프로그램도 여기다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이버 웨일을 가지고 퍼센티에서 업로드를 했을 때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할 거고, 저처럼 똑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이 네이버 웨일을 설치하셔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오바오도 일단은 로그인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네이버 웨일을 설치하셨으면 여기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팝하고 번역기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캠핑 롤 테이블 접이식이라고 번역을 해보시면 이렇게 중국어로 나옵니다.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캠핑 제품인데 이렇게 롤 테이블 형태인 제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한 제품을 골랐다라고 하시면 캠핑 롤 테이블 이거를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캠핑 롤 테이블을 여기에서 10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0개를 골라주실 때 퍼센티로 수집하기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것도 누르고 저는 이것도 누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실 때 저는 지금 여기서 제품을 3개만 선택했지만 대표님들께서는 이 캠핑 롤 테이블을 10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캠핑 롤 테이블을 제가 선택을 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퍼센티에서 봐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퍼센티로 수집하기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여기 신규 상품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수집한 이미지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구매 대행 1% 팁 안에 상품명 작성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파일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그 상품명 만들기 매크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그 매크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엑셀 파일이지만 상품명을 만드실 때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품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편집 사용 버튼도 눌러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크로 실행을 차단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게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엑셀 파일인데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속성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이 속성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차단 해제, 이 보안 탭에 나와 있는 차단 해제를 체크를 해주신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면 매크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기다려 볼게요. 켜질 때까지.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콘텐츠 사용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엑셀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으셔야지 지금 이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으시고, 자, 이제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캠핑롤 테이블 접이식이라는 이 키워드로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연관 키워드나 검색 자동 완성 이런 게 뜰 건데, 여기 말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연관 태그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키워드를 좀 더 연장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메모장 하나 키셔가지고, 자, 여기에 메모장을 이렇게 켜신 상태에서 좀 전에 저희가 적었던 키워드 캠핑롤 테이블 접이식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놓고 나머지 키워드들을 한 5개 이상, 최대 한 8개 정도까지 옆에다가 붙여서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단어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정한 이 키워드에서 띄어쓰기를 했을 때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접이식이라는 글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연관 태그에서 아니면 지금 상품명 분석 이런 데서 제가 그 키워드를 좀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같은 단어는 안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초경량 테이블이라는 거 있는데 초경량이라고만 적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는 캠핑 테이블 이미 제가 여기다 적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감성이라고만 적으시면 되시고, 밑에는 차박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드, 그리고 캠핑용, 이런 식으로 저는 6개 단어만 추가를 해서 적었는데 적당한 길이로 추가를 해서 적어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대표님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이 파일에서 메인 제목은 대표님들께서 방금 전에 셀러 라이프에서 정하셨던 첫 번째 키워드, 띄어쓰기는 좀 되어 있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뭉쳐서 메인 키워드 또는 메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제목에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서브 키워드에다가는 여기 뒤에 나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품 제목 생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품 제목을 이렇게 이 뒷부분을 셔플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초경량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여기 초경량이란 단어가 얘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색될 확률이 높고, 우드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는 우드 캠핑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는 얘가 검색될 확률이 높고, 여기 나와 있는 제목 순서에 따라서 키워드의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제목들은 전부 다 검색됐을 때 검색이 될 확률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을 가지고 실제로 업로드를 하려고 할 건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다시 정리를 해보면, 키워드 선정을 셀러 라이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메인 키워드로 할지 정했고요. 두 번째는 타오바오에 직접 들어가서 검색을 하셨는데 어떤 제품을 업로드를 할지 그 상태에서 10개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셀러 라이프에 있는 추천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상품 제목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퍼센티로 들어가서 상품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을 수정하시기 전에 여기 셀러 라이프로 들어오시면 이 검색 상품의 기본 정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일단 여기를 복사해 주세요. 여기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웨일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퍼센티에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카테고리를 제가 왜 복사를 했냐면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방금 전에 여기서 보셨던 카테고리랑 여기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에는요, 똑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셔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 아래쪽에 있는 카테고리 직접 검색에다가 방금 전에 복사하신 거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잘못된 카테고리가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검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카테고리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상품 제목을 그냥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지사항을 상세 페이지에다가 넣는 편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옵션 이름에다가 공지사항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빼주시고, 여기에서 사실 옵션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소싱한 제품은 뭐냐면 캠핑 롤 접이식 테이블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캠핑 롤 접이식 테이블보다 좀 과한 제품들이 있으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의자도 전 필요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의자가 들어있는 제품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캠핑 테이블만 있는데 의자가 있죠. 의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의자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제가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혹시나 들어와서 의자가 합쳐진 제품을 사진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캠핑 테이블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의자까지 살 거라는 생각 그냥 하지 마시고 의자는 따로 나중에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의자 제품들은 다 빼줄게요.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뺐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었던 게, 여기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취소한 다음에 해당되는 제품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넣어주는 게 이 제품에 한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의자가 포함된 제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아까 전처럼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해당되는 것만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뻔했는데, 제가 좀 고생해서 좀 돌아온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요 없는 글자들은 수납봉투 전달 뭐 이런 거 다 빼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글자를 다 빼주시고 나면 옵션 숫자도 되게 간단해지고 옵션명도 되게 간단해지잖아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옵션명 수정은 완료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으로 넘어오셔서 해외 배송비를 좀 만져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에이셉 배대지인데요. 여기 공지사항을 좀 닫아보면 여기 해외 배송 운임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게 잘 보시면 국제 배송비가 무게에 따라서 국제 배송비가 부과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캠핑 테이블이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제품들을 찾아보신 다음에 아무 제품이나 들어가서 상품 재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시면 제품 무게가 4.5kg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시고, 또는 이렇게 구글로 들어오셔서 큰 따옴표 안에다 킬로그램이라고 적으시고 나서 비슷한 상품명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대충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5.5kg, 4.5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안전하게 생각을 해서 제품의 무게가 포장 무게까지 합쳐서 한 6.5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5k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배송비가 13,2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3,200원을 그대로 여기다가 13,200원이라고 적으시는 게 아니라 13,200원에 한 1.3배가 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림잡아서 그냥 17,000원이라고 적을 건데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10원 단위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1.3배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 좀 필요 없는 키워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키워드 다 삭제한 다음에 키워드 검색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캠핑 롤 테이블이라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지금 키워드가 2개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캠핑 테이블이라고 다시 검색하면 괜찮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개까지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데 상표권에 위반이 되지 않는 키워드들만 골라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몇 개 선택하는지 나오니까 이런 코베아라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한스 캠핑 테이블 이것도 지적재산권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코스트코 이런 단어도 넣으면 안 되고, 캠핑 테이블 가방, 캠핑 테이블 행어, 세트, 매트 이렇게까지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상표권에 위반하지 않는 키워드들만 골라주시고 이 키워드들은 재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메모장을 하나 열어주세요.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 열어주신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해 놓으시면은 좀 이따가 재활용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썸네일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를, 여기 지금 편집하기 버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는 지저분한 글자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저분한 글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글자만 좀 없으면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부분 AI 지우개 해가지고 브러쉬로 영역 선택을 한 다음에 브러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택 영역 지우개 하셔도 되시고, 그럼 글자가 지워지죠. 또는 드래그로 선택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로 해당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 지우개 버튼 눌러도 되시고요. 깔끔하게 지워졌죠? 또 여기 뭐 글자도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좀 깔끔하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수정사항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앞으로 빼서 이거를 메인 이미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본문 이미지 일괄 편집 버튼 눌러주시면 필요 없어 보이는 이미지는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돼요. 어떤 이미지를 삭제하면 되냐면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 이미지는 다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어로만 구구절절히 적혀 있는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수정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나는 너무 꼼꼼한 사람이라서 모든 이미지를 싹 다 번역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려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상세 페이지 칸에서 브라우저 번역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아니 여기 보시면은 썸네일에도 브라우저 번역하기가 있고 옵션에는 브라우저 번역하기 버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번역하기 버튼이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에서만 나오는데 버튼이 같아요. 이걸 누르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누르면 펼쳐져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미지 번역 버튼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이미지가 완전히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한글로 완전히 깔끔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미지에서 우클릭하시고 이미지 번역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단축키로 R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R, 오른쪽 버튼 누르고 R, 오른쪽 버튼 누르고 R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옮기기 하시면 썸네일 이미지도 쉽게 번역하실 수 있고 이렇게 번역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빠르게 번역하고 상세 페이지 이미지도 모든 제품을 싹 다 번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그 번역은 모든 전체 이미지를 다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느린 경우에는 껐다가 다시 번역하시면 또 빨리 돼요. 그래서 모든 이미지를 다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 재원 정도만 번역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시면은 제품 재원이 여기에만 나와 있죠. 여기는 필요 없는 이미지라서 그냥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의자는 판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 제품 재원이 나와 있으니까 제품 재원까지만 되어 있으시면 그냥 적용하기 버튼 눌러서 딱 제품 재원까지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자, 자기가 깔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번역하시고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상품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고 상품 제목을 복사 붙여넣기. 상품 제목은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 옵션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다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알루미늄 합금 패널과 호환 이거 필요 없는 단어라서 좀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모든 옵션이 25자보다 더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새로운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런 글자도 다 지워주시고 쉽게 지우시려면은 이 단어를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다 지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서 수정하실 수 있는데 만약 새로운을 15라고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15라고 번역을 하면은 15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5를 빈칸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다 그냥 지우기를 해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짧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격으로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17,000원 정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키워드에서는 여기 모든 키워드 삭제해 주시고 좀 전에 만드셨던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이 위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서 키워드 추가를 누르시면 방금 아까 전에 만드셨던 그 키워드 재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썸네일로 들어가셔서 썸네일 이미지가 괜찮아서 순서를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상세 페이지에서도 필요 없는 이런 글자는 지워주시고 방금 전에 이 화면에서 제가 바로 지우기도 했는데 본문 이미지 일괄 편집 누른 다음에 여기서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번역하기 누르셔가지고 번역하고 싶은 만큼 번역하시면 돼요.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이 오래 걸리는 거는 껐다가 다시 하면은 또 빨리 되니까 하시고 싶은 만큼 번역하시면 되는데 번역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썸네일은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돼요. 썸네일은 굳이 번역 안 하셔도 되시고 옵션 이미지는 하면 좋아요. 옵션 이미지는 번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옵션에는 이렇게 옵션에 대한 설명이 한자로 나오기 때문에 옵션은 번역을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제품 재원 정도만 번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제품 재원이라고 할 게 딱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도 7장 정도밖에 없어서 전체 다 번역을 해주도록 할 건데 사실 모든 이미지를 싹 다 번역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필요한 만큼만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이게 번역이 완전히 다 깔끔하게 되지도 않는 게 이 밑에 보시면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고 전체 적용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고 여기 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빨리 수정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상품도 수정이 완료가
됐는데 가이드라인을 하나 드리자면 상품 하나를 수정하실 때 5분을 넘기지 마세요. 이게 시간당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5분을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 체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최대 업로드 개수랑 최저 옵션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옵션 A가 7만원, B가 10만원, C가 13만원, D가 15만원, E가 18만원이라 했을 때 옵션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업로드가 안 되는 스토어들이 생겨요. 이게 1.5배인 경우도 있고 2배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 2배를 초과하면 업로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옵션 A를 가지고 기본가로 설정해서 업로드를 하면 옵션은 최저 가격, 그러니까 기본 가격은 7만원에 노출이 되지만 옵션 D랑 옵션 E를 판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옵션 C를 가지고 업로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옵션 A부터 옵션 E까지 전부 다 업로드를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옵션 C를 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옵션 E도 2배가 안 되고 옵션 A도 업로드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노출이 되는 기본 가격이 13만원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7만원으로 노출이 될 때보다는 구매 전환율이 좀 더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옵션 C로 업로드를 하면은 A, B, C, D, E를 전부 다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대신 가격이 비싸게 노출이 되고, 옵션 A로 노출을 하게 되면은 7만원으로 노출이 되지만 옵션 D랑 E는 포기를 해야 되고, 그게 이 최대 업로드 개수 기준이랑 최저 옵션가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이 최저 옵션가를 기준으로 업로드를 하겠다는 거는 옵션 A로 업로드를 해달라는 뜻이고, 최대 업로드 개수 기준으로 해달라고 할 때는 옵션 C를 기준으로 업로드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막 적은 예시에서는 옵션 B로 업로드 했을 때도 A부터 E까지 전부 다 업로드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예시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뭘로 할지 그냥 대표님께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뭐 좀 정해달라 하시는 경우에는 최저 옵션가 기준으로 그냥 업로드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택 상품 일괄 업로드 눌러주시면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이 안 되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방금 전에 로그인 했고요. 그리고 선택 상품 일괄 업로드 눌러보시면 업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이 업로드 결과를 보시려면 여기 상품 관리에서 등록 상품 관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쿠팡은 지금 심사 중이라서 아마 업로드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인터파크가 업로드도 안 된 게 있고 11번가 글로벌도 업로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랑 같은 현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3강에서 설명드렸을 때 여기 수정 버튼 누르시고 나서 이 아랫부분에 다 수정을 하시고 나서 여기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개별 항목별 저장 버튼이 다 생겨요. 일단 배송 정보에서도 제가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이 CS 센터 정보에서도 제가 수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정하시고 나서 CS 정보센터도 따로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 버튼이 각각 다 생기기 때문에 따로따로 전부 다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되시고, 11번가 셀러 오피스로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판매자 정보에서 판매자 정보관리 여기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내용이 채워 넣어져 있어야 돼요. 반품집 때문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보면 출고지 주소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출고지 반품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도 사용 안함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반품 교환 배송비 이거는 편도로는 2만원, 교환으로는 4만원 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수령지도 방문 수령지 관리 선택을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해외로 해서 다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수령지라고 해주시고 이름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어디서 가지고 와서 여기를 입력을 하냐면요, 퍼센티로 들어오시면 퍼센티에서 마켓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11번가 글로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송 프로필 추가하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ASAP이라고 넣어놓고요. 제가 이거 보고 적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 정보도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정보랑 똑같은데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도 8이 뒤에다가 플러스 86이죠. 중국은 86이니까 86 해놓고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국가는 ABCD 순서네요. 여기 차이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그냥 적당한 곳에서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해외 주소 그냥 넣으시고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추가 버튼 누르시기 전에 이 주소를 기본 설정으로 설정함 이거 누르고 추가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이렇게 누르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기 알아서 그 방문 수강지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별표에 또 빠진 부분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2단계 인증 사용이 불편해서 체크를 빼놨는데 하실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시고 저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이 아래쪽에다가 확인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실수로 3강 때 말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도 조금 더 수정을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 배송 프로필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해외 출고지도 해외, 반품지도 해외, 그리고 제주 배송비랑 도서상가 배송비 4,000원, 6,000원 해주시고 이 반품지 해외 여부는 제가 저번에 국내로 그냥 놔두라고 했는데 여기 또 해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송 프로필 만들기 해주시고 이 아래쪽에 있었던 기존 거는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등록 상품 관리 들어가시면 이 업로드가 안 된 상품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셔서 인터파크도 제대로 수정을 해줬고 그리고 11번가도 제대로 수정을 해줬기 때문에 11번가 글로벌, 저는 글로벌 연동했기 때문에 11번가 글로벌 개별 업로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로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인터파크 개별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터파크도 업로드가 됐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스토어들도 다 연동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까지 하셨기 때문에 업로드도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마 지금 저랑 같이 하시면서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전부 다 업로드가 제대로 되셨으면 앞으로 업로드 하실 때 스토어 그 정책 위반이 아니고서는 업로드가 잘 될 겁니다. 제가 3강 때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어서 이번 시간에 돌아가기를 좀 하게 돼서 스토어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는 부분도 조금 있게 됐는데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런 상태로 업로드를 소싱도 하시고 업로드를 꾸준하게 하시면 매출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강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구매 대행 하시는 데 있어서 업로드까지는 문제가 없으실 건데 소싱하는 방법이나 업로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 대행 공략집이라는 거를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고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셔서도 소싱하는 방법을 좀 더 여러 개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